자, 반갑습니다. 엠뱅고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자, 소리 이상 없네요. 네. 자,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이제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시장이 좀 곤란해졌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뭘 매매를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슈 한번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관심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좋아요, 구독 한번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오늘 바이오랑 로봇, 그리고 자동차 부품, 신재생, 뭐 이런 쪽들이 주가가 다 좋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쪽들의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앤드, 그죠? 로봇, 그리고 뭐가 가겠죠? 로봇, 자동차 부품, 그리고 신재생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겠는데 요쪽 라인에서 이슈 한번 체크를 하고 이슈 한번 체크하고 관심주 관심 섹터 이야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제가 그 대명에너지 있잖아요. 그죠? 대명에너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명에너지 제가 소개를 했었죠. 대명에너지.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대명에너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대명에너지 3월 7일 관심 종목. 그죠? 예, 텔레그램에서 제가 대명에너지 잡아드리고 시외 상가고 그죠? 시외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해서 했다가 눌렸지만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세요.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로 텔레그램 먼저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 텔레그램입니다. 네, 무료 텔레그램 링크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무료 텔레그램 링크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 텔레그램이 나는 근데 좀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은 요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들어오세요. 밴드. 네, 밴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밴드에서 여기 대명에너지 검색해 볼까요? 검색해 보면 대명에너지 이렇게 은혜님이 여기 보세요. 저 대명에너지 들고 있는데요. 이게 3월 7일이잖아요. 그죠? 이때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관심 종목과 뭐 추천주 이런 쪽은 모두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에서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과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소통을 앞으로 저랑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텔레그램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카카오톡은 광고가 너무 많아요. 예,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예. 카톡은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광고 업체가 많아서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에서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대명에너지 다 이거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린 거거든요. 예. 잡아드린 겁니다. 어제 제 무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다 얘기해 드렸어요. 에너지 대전환 저책
한국판 IRA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한국판 IRA 에너지 전환 기업한테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RE100 가입기업, 이 가입기업들 결국 재생에너지로 쓴다. RE100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100%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만 쓰는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예, 그 기업들이 지금 가입 현황 보시면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들어가 있다고 했죠. 2050년까지 무조건 100% 신재생 에너지 쓴다는 건데 발전소 지으면 10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년씩 감축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죠? 근데 발전소 짓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짓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 텔레그램에서만 또 공개를 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니까 텔레그램 다들 들어오시고요. 텔레그램 그 하시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텔레그램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켜셔가지고요. 텔레그램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열으셔가지고 MBN 김병진 검색하시면 여기 대화방 나오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난 텔레그램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여셔서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도 MBN 김병진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네, 클릭하셔서 가입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근데 난 그것도 못하겠어. 지금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자, 그럼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캡처를 해 놓으세요. 이걸 캡처를 하시거나 이거를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캡처해 놓은 걸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열립니다. 이렇게. 자, 카메라에 열어가지고 이거를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캡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갤러리 가서 보시면 웹 주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영상 보시면서 그냥 이 QR코드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링크 클릭하면 여기 MBN 골드 김병진 대표 텔레그램 링크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스캔하시면 됩니다. 이거 스캔하세요.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네이버 밴드 링크도 스캔하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점 좀 안내를 드리고요. 자, 오늘 어떠한 그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도 이제 시장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오늘 시황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9일입니다. 9일. 자, 9일로 넘어가서 자, 아침에 증시 동향부터 좀 살펴가는 거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고 지금 증시다금 동향 보시면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무지막지합니다. 예, 보리왕자님 안녕하세요. 개인들 신용잔고가 무지막지한데 이게 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게 시장이요. 이게 특히나 이 코스닥에 많이 갔을 텐데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을 엄청 샀거든요. 이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용 물량 튀어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신용 물량 요거 튀어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지금 고객 예탁금도 3월 7일자 기준, 이틀 전 기준에 많이 늘어났고 신용잔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수 못 지켜주면 조금 폭이 남아 있습니다. 폭이 얼만큼 남아 있느냐가 궁금하시죠? 지수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쭉 내려가 보고 아침에 이렇게 시황을 좀 잡아 드렸는데 아침 시황을 좀 돌이켜서 보면 연준의 의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화 긴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화면이 작으니까
자, 연준 파월 의장이 필요할 경우에 통화 긴축을 강화하겠다. 3월 FOMC 금리 인상폭 아직 나 확정 안 했어? 0.25? 나 근데 확정 안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최종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제 7일 같은 경우에는 연설할 때 이거 더 올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놓고 8일은 나 아직 저기 안 했어. 약간 확정 안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삐돌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파월 형님께서 또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나. 그죠? 근데 일단 7일날 우리가 안 좋게 말했던 것보다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우리 파월 형님.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요런 그 감사 인사의 그 댓글. 그죠? 저는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병진 매니저님은 밤늦게 하시고 지금도 하시네요. 좋은 종목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예. 갈아 넣었습니다, 지금. 예.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저.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노력이 진짜 멋있으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잠요, 저 어제요, 사무실에서 잤어요. 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제 3시간 잤나? 3시간 잤어요. 머리가 멍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방송을 빨리 마감하니까 조금 잠을 더 잘 수 있겠죠. 예, 어제 저희가 거의 1시까지, 12시 반까지 방송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무실 이거 마감하고, 이거 정리하고, 하고 하니까 뭐 1시, 1시 반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명동 쪽이거든요. 그때 집 가려고 하니까 비가 와가지고, 또 너무 늦어서, 그냥 어제는 그냥 사무실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일찍 시황 정리하고 정리하고 VIP 브리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무조건 저 열심히 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어제도 봐주신 분들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시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결국에는 통화정책 결정은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공개되는 보고서와 물가지표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공개되는 고용보고서 물가지표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카라양님, 타방송부터 봤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타방송에서도 오래 활동했죠. 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얘기를 덧붙여서 하면,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어제 이제 새벽에 공개가 됐거든요. 새벽 4시에 공개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관련한 내용을 보고 아침에 시황에 이제 텔레그램에 제가 써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이제 들어오려고 하시는 건데, 아침에 이렇게 텔레그램 개장 전에 올려놨습니다. 자, 연준의 베이지북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연준 베이지북에서 지역 연인들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통화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연방준비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전층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제가 어제 CRB 인덱스 지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CRB 인덱스 지표가 19개 이상의 상품 선물 가격을 합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유, 소, 리튬, 그 코발트, 차, 원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죠? 이게 다 합쳐놓은 지수라고. 근데 전체 수준이 떨어졌잖아요. 이전 고점보다.
돌파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생각한 것처럼 물가가 이전보다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지금 연준이 찡찡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고 갑자기 뭐 말을 바꿀 적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지긴 떨어졌으니까. 자, 어쨌든 이 지역 연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낮아지겠는데? 야, 경기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보다 기업 활동이 증가를 했다. 노동시장 탄탄하다. 그죠? 근데 가계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기업의 이익률 확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이번에 FOMC에서 0.25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금 더 높아졌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7일까지는 되게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요 연준 베이지북이 결국에는 통화 결정을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 한번 그 지역연은 설문조사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이니까 요 데이터를 나오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파월 의장이 말 바뀌었어요. 인상폭 아직 미확정이야. 일단은 고용보고서랑 물가지표 볼게. 약간 이렇게 스탠스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하락했어야지 정상이지만 하락을 안 했죠.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 증세를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축소를 하겠다. 그죠? 우리 재무 건전성 좀 챙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살림살이가 또 부자 증세니까 개인들이 지출을 좀 더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인플레가 좀 더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베이지북이 추후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일단은 0.25 인상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0.25 인상을 예상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 통화 결정, 금리 결정. 자, 호주랑 캐나다가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의 2%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만큼 호주랑 캐나다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결정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호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 0.5 호주는 0.25 인상. 이건 컨센서스대로예요. 자, 캐나다 컨센서스가 뭐였냐면 금리 동결이었어요. 근데 컨센서스대로 이번 주에 금리를 안 올렸어요. 드디어 최초로 동결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동결. 선진국에서 0.25 올리는 게 끝났다. 캐나다는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인베스팅 가셔서 경제 캘린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오늘자 보시면 금리 결정 캐나다 별표 3개죠. 그렇죠? 어때요? 예측치가 4.5, 금리 결정 4.5 동결했어요. 캐나다. 클릭해서 볼까요? 4.5, 4.5 동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 올리던 컨센을 보세요. 4.25에서 0.25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소폭 그러니까 큰 폭으로 올리다가 0.5bp씩 올리다가 0.25bp씩 올리다가 동결까지 나왔어요. 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신용장고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수급이 좀 살짝 아쉬운 시장이긴 하지만,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고, 어제 연준 베이지북에서 좀 소극적인,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네 이런 얘기가 했다는 건, 오히려 지금 저는 좀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저는 지수 전망을 해보면 2200, 뭐 2300, 코스피는 2300, 2400에서 단기간 놓이지 않을까. 예, 뭔가 일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예를 들면 뭐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같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적어요. 예,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일단 이거대로 전망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김병진 매니저는 이거를 전망으로 하고 비중 베팅을 조절하고 그럴까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제가. 자, 제가 이 영상을 하나 틀 건데, 광고가 나오고 있어서, 잠깐만요. 자, 보시면, 1961년에, 이게 수소폭탄, 이거죠. 요 조그만한 거, 러시아이죠. 러시아의 수소폭탄을 실험한 영상이거든요. 그죠? 61년 구소련이 수소폭탄을 했더니, 막 이렇게 됐어요. 그죠? 엄청난 효과가 났었던 거예요. 우와, 이게 수소폭탄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구소련 수소폭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러시아가 이거를 이제 좀 지나서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수소폭탄이 엄청나게 세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보시면 1000km 떨어진 핀란드의 유리창도 깨졌다 했잖아요. 수소폭탄.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기술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죠? 그 당시에 이 실험을 했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나서 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지진까지 났죠. 얼마나 셌으면. 그래서 미국이 했던 짓을 봐보세요. 핵 경쟁하다가 인류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핵 다 같이 하지 말자. 영국, 구소련, 그죠? 그냥 핵 실험 하지 말자. 그죠? 금지 조약을 했어요. 예, 이게 1960년대, 61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알아요. 전쟁하면 지금은 그냥 그냥 뭐 총으로 따다다다 이게 아니야.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 이미 과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서로.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핵 같이 만들지 말자 했는데 다 안 지켰잖아요.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다 안 지키고, 러시아도 안 지키고 다 안 지켰어요. 북한, 인도, 파키스탄도 안 지키고 다 안 지켰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어마무시한 기술을 다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죠?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예, 살살 경제 대제로 살살 약올은 올릴 수 있겠지, 그쵸? 근데 미쳤다고 저런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이미 역사가 알아주기 때문에 그냥 총으로, 탱크로 그냥 뚜두두두두 요 정도 전쟁은 그냥 미국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방산을 많이 수출하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막 러시아랑 맞먹고 핵전쟁 하겠다, 요런 거는 단계가 한참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전망을 여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로 보는 게 일단 단기 전망으로 맞다. 그쵸? 근데 뭐 미래에 뭐 뭔가 뭐 이상한 뭐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황 다시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시장 아까 이제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내용을 좀 가져와서 이제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걸 좀 보면은 게시글 보시면 시장에 대한 얘기, 외국인과 이제 그 포지션 요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밴드와 텔레그램에서만 공개를 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 올려놨어요. 밴드와 텔레그램에서 공개합니다. 자,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보시면 이게 코스피에 코스피 어디에서 외국이 초록 색깔이 이게 그 지수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지수가 2300 그죠? 그리고 2400대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를 올린 거예요. 그죠? 코스피 2300~400에서 외국인이 늘렸어요. 그죠? 기관은 계속 팔았죠. 개인도 코스피 2300, 2400대 지쳐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싹 팔았는데 뭐야? 코스피가 2400 가니까 그때서야 개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래까지도 신용으로 코스닥을 이빠이 끌려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750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750부터. 자, 750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코스피 그래도 외국인들 좀 수익 중이겠죠. 보시면 초록 색깔이 지수인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면 그냥 쥐약이에요. 코스피는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올려놨고 그 기관은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물량이 많잖아요. 외국인이 팔면 약간 쥐약이야. 개인들이 받아주기가 참 못해. 그죠? 그런 코스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신용으로 그냥 코스피 놓쳤네? 그냥 질러버렸어요. 그냥 외국인은 오히려 최근엔 좀 팔았어요. 코스닥. 그죠? 기관은 그냥 계속 이번 달 그냥 팔아버렸고 저번 달부터 계속. 그죠? 자, 이 내용 한번 봅시다. 보시면 요 2300, 2400 많이 들어왔다 얘기를 했죠. 코스닥도 750부터 메인 수스에 있었다. 그쵸? 싸질 때 사야 될 종목은 사야 된다. 그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시자금의 동향을 보면 최근에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 750부터 외국인이 샀다라고 치면 보세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800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눌려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근데 코스닥은 지금 신용잔고가 이빠이란 말이에요. 그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레벨이 조금만 균형이 무너져도 신용잔고가 좀 털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점을 감안해서 사실 750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아직 외국인 널널해요. 예. 오늘 옵션 만기라서 좀 매도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거고 코스피는 오히려 2300~400부터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늘렸기 때문에 어쨌든 요 박스권 내에서 2300~400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고 2300이 되면 저는 비중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300대가 되면 지금 뭐 주식 비중이 뭐 25%에서 50% 있다면 뭐 2300에 가면 60% 늘린다든가 그런 비중 조절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고 오늘 이제 이슈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장중에 이런 이슈들을 보고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저 특이한 종목들은 좀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SPG 로봇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뭐 얘기를 해볼게요. 자, SPG라는 주식 오늘 22% 올랐거든요. 야, 그죠? 감속기 오늘 그 감속기 기업이 올랐어요. 예. SPG는 로봇주 중에 실적도 나오고 다 좋은 기업이에요. 예. 근데
감속기 쪽은 SPG랑 SBB테크가 그죠? 좀 그 수혜를 받는 쪽이고 자율주행 로봇 쪽은 로보티즈 같은 그죠? 이런 친구들 자율주행 로봇은 좀 못 갔다. 근데 정밀 제어용 모터랑 감속기 관련된 SPG가 엄청나게 상방을 갔는데 그러면 이 시총을 지금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냐? SPG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있어 보여요. 지금 예전과 달리 좀 기업 가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예,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뭐냐 계속해서 이거를 이 주가를 유지를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실적이 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주가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장기적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종목이 뭐 추후에 그 로봇 쪽에서 잘하면 대장주가 되지도 않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오른 구간에서는 지금 단기적 접근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 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수명 7배 확장, 뭐 레몬 이것도 굉장히 오늘 주가가 좋았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은 뭐 새로운 소재나 이런 쪽이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원전주들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원전주. 근데 저는 원전주는 살짝 보수적입니다. 예. 원전주 상승을 보였는데 살짝 보수적입니다. 예, 보수적이에요. 제가 오늘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오길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길래 관련된 종목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예, 보시면은 아침엔 TCC 스틸이랑 그 이수페타시스 그죠? 고다층 이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다 텔레그램에서만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면 한전 기술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밴드. 보시면 여기 한전 기술 얘기를 했어요. 가격 라인은 좀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죠? 뭐 7만 1,000원 정도. 이건 제가 6만 5천원, 3천원대, 6만 원대 이때부터 보던 주식이라 제가 한정기술은 제가 타방송사 방송 출연할 때도 6만 원대에 추천해서 수익을 냈었던 이제 종목이에요. 제가 이때 이게 10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 이제 타방송사 방송을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당일로 본다면 괜찮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오기 전에 오늘 시장 상향이랑 시황을 좀 돌아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한정기술은 오전장 수급 보니 가격 오기 전에 아까보다 별로다. 공략 가격이 나왔으니까 그냥 패스하셔라. 그죠? 차라리 어제 TV방송 추천주 뭐죠? 이수페타시스랑 TCC 스틸이 낫겠다. 라는 코멘트를 또 따로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 오늘 시간에 올랐죠? 예. 그냥 그 전략대로 그대로 그냥 하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낮겠죠. 그쵸? 이수페타시스 오히려 시간에 좋았습니다. 예. 시간에도 올랐고, 그리고 주식도 좀 올랐고, 장마감 때 더. 예. 그렇습니다. 예. 원전은 저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에코플라스틱이 오히려 좋다라고 좀 생각 들었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강세여도 에코플라스틱이 조금 더 힘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 단타를 한다면은 그게 또
조금 더 좋겠다.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겠다 해가지고 오후장에 이건 이제 이전에 3월 3일날 모아데이터 관심 종목 했는데 오늘 급등 나가지고 이거는 수익 났다고 이제 얘기 들은 거고 다 텔레그램에서만 말한 종목입니다. 자,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시라 해가지고 A스토리 얘기하고 에코플라스틱을 조금 급등해 있었을 텐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시간에도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에코플라스틱이 차라리 저는 뭐 눌림자리가 나온다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수급이 그 종목이 지금은 센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는 완전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좀 참고하는 그런 단기적 수급 동향이겠죠. 네.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요한 이슈는 뭐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의 탑픽 그 관심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예요. 예.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수페타시스, TCG 스틸, 그죠? 대명에너지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좀 큰 폭으로 눌리면 이렇게 지금 관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슈들 좀 있었고 양자암호 이런 관련 종목들 이게 오늘 다 거래되고 500억 이상 거래되고 급등했던 종목들 뉴스입니다. 다 체크하세요. 양자암호는 시간에도 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코이즈가 뭐 2차전지 소재 공장을 신설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코이즈가 보시면 2차전지 소재 코이즈도 이제는 이게 완전 중소기업이었는데 양극재 첨가제 양산공장 조성한다고 하네요. 야, 코이즈가 이게 원래 거의 망할까 말까 하던 기업이었는데 그죠? 유증받고 하더니 이제 뭐 2차전지로 가겠다 한데 시총이 900억짜리라서 공장 짓고 뭐 매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멀리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 한참 남았죠. 예, 공장 짓고 수익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 테마성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거에 이제 오늘 재활용 플라스틱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특징주들이고 자 이제부터 뉴스를 좀 보면은 하반기에 이제 드론 얘기가 있어서 드론 관련 종목들은 하반기에 보셔야 되는데 제가 드론 관련주들 정리를 해놨거든요 오늘. 드론은 하반기에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군이 드론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드론을 하반기에 왜 얘기를 했냐면 파이버 프로나 이제 T3를 얘기했는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나 조향 그 드론 하늘을 날잖아요. 그 이런 그 정확한 각도 이런 거를 이제 위치를 계측해주는 장비를 파는 거고 이거 자율주행 들어가는 혼자서 움직이는 기계 다 들어가요. 파이버 프로는. 근데 T3는 한빛 드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 회사예요. 한빛 드론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 거를 유통하거든요. 국내에서. 그리고 드론 제작도 해요. 근데 그 한빛 드론을 가지고 있는 모 회사가 T3. 이쪽인데 봐야 될 이유는 그래요. 하반기 드론 이슈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슈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는 LIG 넥스원이랑 하나 시스템이 드론 통합 솔루션 개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는 올해 한번 무조건 상승 슈팅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현재 시총이 드론 관련주가 1000억대예요. 1000억대. 이게 근데 시장이 드론 관련 시장이 그렇게 작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장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력 있는 기업도 1000억대라서 하반기 되면은 드론 쪽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반기 쪽에 드론 좋다. 하반기 갈수록 좋다. 아직 시총 1000억
기업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와우, 좋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탄소 중립에 집중하겠다. 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탄소 중립 집중한다라는 얘기했고 5년간 R&D 170조 투자인데 중점 분야가 3대 분야 8대 R&D 투자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3대 분야는 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확충,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 촉진,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충을 위한 투자,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12가지 국가 전략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양자. 이거는 미래 먹거리다. 딱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그죠? 정부 미래 먹거리. 그죠? 정부 미래 먹거리. 저 관련된 종목들은 관련주는 정리해 두세요. 관련주는 정리해 놓고 이슈 있을 때마다 계속 보시면 돼요. 왜? 이슈가 주기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요 테마주들은 다 오늘 양자가 먼저 뜨더라고요. 그동안 주가가 하도 안 가서 그런지 이건 뉴스 뜨고 시간 내에서 오늘 양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다 오르더라고요. 예,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AP 시스템 저번에 이제 AP 시스템이 아니라 AP 위성 그때 얘기했죠. 주가가 17,000원, 18,000원으로 좀 눌려버리면 요 라인 때 17,000원, 18,000원 정도 눌리고 나서는 주가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그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저도. 네. 위성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야 보면은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한 공급망 선제적 투자. 이거 해외에 공장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그죠? 디지털 대전환은 이제 그 주민센터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막 다 허점이 뚫렸다. 그죠? 제대로 인증이 안 된다. 보안이 안 된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을 하면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존비즈온이 지금 코스피에서 미친 듯이 상승 중이에요. 주가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번 주에 44% 올랐어요. 코스피에서 거의 상승률 1위에 가깝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더존비즈온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늘 주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코스피 상승률 1위 종목이 자 저는 이거 매일매일 자료 정리하거든요. 정의한 분들 잡아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상승률 제일 좋았던 게 코스피에서 더존비즈온이랑 태경 BK예요. 하나 2차 전지고 하나는 시스템 통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던 TC 시스템, 한농화성 이런 애들 코스피에서 제일 수익이 좋았던 애들이에요. 한 주 동안 3월 2일, 3월 9일, 그죠? 그죠? 아이고 4개월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아유 그러면 완전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죠?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단점이 그거예요. 이제 한번 시총이 오르면 잘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덩치가 크니까. 1,000억짜리가 1조 가는 거는 10배가 오르는 건데 1조짜리가 10조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 대신에 이제 코스피는 안정성이 있으니까. 자, 이거 뉴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통합, 그리고 공급망 투자, 공장 짓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그 국유화, 리튬 국유화, 이런 뉴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국가들이 결국에는 리튬 이런 것들이 돈이 되니까 그냥 그 다 국유화를 한다 이거예요.
세계 리튬 매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들도 뭐다? 국유화를 한다. 그죠? 국유화를 한다. 리튬. 그럼 뭐가 주가 가겠어요?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이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폐배터리. 그죠? 결국 수혜는 폐배터리. 그죠? 폐배터리는 중장기 관심이 될 것 같다. 그죠? 폐배터리는 계속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물려도 폐배터리 쪽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죠? 이게 조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싸다고 샀는데 조금 기다렸더라고 하더라도 가는 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이 몇 년 동안 들고 있었던 분이 이 등락률을 버텼으면은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벌었다 이거예요. 그죠?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 전망치가 올라가고. 그죠? 그죠? 자, 요 내용. 배터리, 리튬군. 그래서 지금 리튬 쟁창절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수혜를 보는 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폐배터리 그리고 뭐다? 리튬 같은 비싼 전위 금속이 안 들어간 LFP 배터리가 수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국가에서 국유화를 한대잖아요. 그죠? 세계 리튬 매장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위금속 히토류만큼 희소한 것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LFP 배터리 되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400kg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응급제를 개발해야지. 그죠? 실리콘 응급제. 그럼 뭘 또 바꿔야 돼요? 그죠? 뭐 CNT 도전제. 실리콘은 그 전이 양극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전지가 충전이 되는 건데 그 왔다 갔다가 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뭔가 감싸줘서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CNT 도전제 들어가는 거. 실리콘 응급제 쓸 때 실리콘 나노화 해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뭐예요? 대주전자 재료. 그럼 CNT 도전제는 뭐예요?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끔 해야 2차 전지니까. 그죠?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예요. 네. 그럼 실리콘 응급제는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인 거예요. LFP 배터리 수혜는 뭐예요? LG 엔솔이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추후 올라올 테마다. 예, 눌림은 있을 수 있는데 눌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 테마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런칭 때 제가 금양 추천드렸죠? 예, 런칭 때. 런칭 무방 때 제가 금양이랑 미래나노텍 추천했어요. 그거 몇백 프로, 거의 지금 100% 넘게 간 것 같은데? 그냥 100% 그냥 넘게 간 것 같은데? 100% 그냥 넘게 갔어요. 제가 런칭 때 보시면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저 지금 여기 엠벤에서 신규 런칭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때 장중생 방송 이란 말이에요. 저는 금양 1개월 그죠? 26,000원 그죠? 보세요 이거
그리고 2월 달에 추천한 게 이수화학, 로보티즈, 삼성 SDI 다 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1월 달이 최저점이었어. 최저점이었어요. 이번 그 1월 30날 추천했으니까 2월 1일부터 57% 오르고 2월 달에 3월 달에도 43% 올랐어. 거의 100% 올랐어요. 이게 그냥 장중 생방송 6시간 하면서 제가 6시간 동안 내내 말한 거잖아요. 내내. 그죠? 내내 말했잖아요. 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수익을 받겠죠. 그리고 금양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천한 게 이제 나노 신소재죠. 나 이런 데서 전망이 미래 나노텍 그죠? 케어랩스도 이제 수익 냈고 그죠? 미래 나노텍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시간 방송 보시면 유비케어도 수익 냈고 가온칩스도 보십시오. 여기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있나요? 이때 세 종목 추천했잖아요. 이게 어때죠? 이게 2월 1일 날이에요. 유비케어 2월 1일 날 그죠? 요때 이제 6,950원에 샀어요. 그죠? 근데 7,560원 갔습니다. 그죠? 6,950원에서 7,560원 갔으면 8% 정도 수익 났고 가온칩스는 유비케어는 케어랩스 때문에 추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비대면 가온칩스는 2만 이거 2번 샀습니다. 가온칩스는 3번 쪽에서 하는데 평단까지인 거 보니까 계속 샀어요. 문방 때 2만 150원에 샀어요. 2월 1일 날 2만 원. 야, 이제 평단이 2만 150원에서 32,700원 갔으니까 62% 올랐네요. 요거는 62%. 이게 런칭 때 방송이었어요. 3일 동안 그 방송 무료 방송 했을 때 VIP 회원님들처럼 무료 방송 했을 때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여기 17,650원 체결됐다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나노텍 얼마죠? 17,650원? 자, 17,650원. 1월 27일, 2월 요때니까 이게 언제야? 2월 1일 날 샀네요. 이날 17,650원. 지금 어저께까지 올랐어요. 31,250원. 그럼 이거 77%. 그죠? 77% 올랐어요. 네. 제가 런칭 때 원 플러스 원 할 때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소개한 게 금양 거의 90% 넘었죠. 네. 그죠? 가온칩스 플러스 62%죠. 미래나노텍 플러스 77%죠. 유비케어 플러스 8.8%고 여기에 케어랩스도 한 20%될 거예요. 네, 플러스 한 20% 이상 될 거예요. 이게 무방 때 소개한 종목이에요. 거짓말 하나가 아니고 이거 다 있어요.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케어랩스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케어랩스 체결. 그죠? 플러스 20% 이상 돼요. 이것도 20% 이상 올랐어요. 다 있잖아요. 그 다음날 케어랩스 다음날 추천한 게 요 종목들이요. 그리고 케어랩스 그 전날에 이제 그 저기 할 때 추천한 게 금양 지니뮤직도 수익 났고 그죠? 금양 요거고 이때 제가 들어오시라 했잖아요. 이거 사셨으면 가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떼돈을 버셨겠네. 그죠? 지금은 원 플러스 원은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는 원 플러스 원은 아니고요. 예. 대신 지금은 3개월 하시면은 1개월이 무료가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달 하면 11일, 그죠? 3개월 하면 31일.
지금은 원풀원 이벤트는 끝났어요. 자, 이게 참고로 2월 달에 나간 건데 지금 3월 9일이에요. 한 달 만에 수익이 난 거예요. 한 달 만에. 예. 한 달 만에. 제 6시간 동안 방송할 때, 예. 한 달 만에 수익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방송 때 소개했던 이 종목들 말고 무방 때 성일하이텍 이거 2월 1일 날 TV 방송 소개 종목 이것도 6, 70% 올랐잖아요. 이수화 이거 90% 이상 올랐죠. 이거 2월 6일 날 제가 스상에서 추천했네. 그죠? 로보티즈 이거 식스센스에서 추천한 거. 이것도 30% 이상 갔잖아요. 그죠? 그죠? 예. 다 맞습니다. 예. 다 진짜 추천한 내역들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저희 정회원분들, 로보티즈 정회원분들 다 매매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넘어가고 하얀 석유 그리고 챗 GPT 요게 벌써 엑셀이랑 토스앱이랑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 더존 비전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고 미국 구매자 클럽 요 이슈도 있었고 아리백 이슈 있었고 내년부터 자연수원법 강화 그죠? 삼성전자 헬스케어 보핏 로봇 관련 이슈 있었고 자 오늘 관심 종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죠? 오늘 관심 종목 얘기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에서 저점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저점 공략할 종목은요 지금 저점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분할 매수 시기밖에 안 돼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나마 상승 여력 있는 친구들이 이수페타, TCC, 그죠? 대명에너지는 최근에 뭐 3, 40% 이상 올랐으니까 이번 주에 추천드리고 대명에너지는 40%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3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대명에너지는 대명에너지 그죠? 대명에너지 여기 방송 이런 거 들고 한 3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요때 조금 할 때 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너무 올랐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나마 이수페타나 TCC가 시총이 좀 떨어지면 레벨 다운이 되면 그나마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수페타 TCC 지금은 저점 종목이 없어. 그러게 전략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제가 아까 수소폭탄 얘기 드렸죠? 전쟁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잘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보세요. 미국이 그 강대국 미국이 이 수소폭탄을 실험하는 걸 보더니 야 이거 하다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핵 금지 조약을 했어요. 그죠? 이거 인류 멸망하겠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유효해요. 근데 금지 조약 그 당시 했지만 물론 다른 나라들이 지키진 않았어요.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도 안 지키고 다 안 지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확전이 크게 되기는 어려워요. 어려워.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조그만한 나라들에서 무기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탱크나 막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핵폭발 무기 이런 거 안 쓰고 도심지 일부러
안 때리고, 그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원래 옛날에는 소련이었잖아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예. 안 싸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미국, 중국 투닥거리면 어떡하지? 그 뭐 투닥거리면 어떻게 한 건데요? 이거 뭐 300년 동안 계속 투닥거릴 거예요? 그럼 미국도 죽고 중국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중 무역 분쟁,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것들은 결국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락장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폭망해서 떨어질 거를 바라지 마시고 지수가 떨어졌을 때 좋은 주식을 살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그죠? 예, 지수가 폭망을 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많이 바뀌면 그냥 끝이에요.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눌림장이 되면 뭐다? 1조 가치 있는 회사도 3천억에 그냥 판다니까요. 쫀 사람들이, 겁먹은 사람들이. 그럼 그거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진짜로. 간단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100조를 번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못해? 할 수 있지. 마인드의 차이인 거예요. 마인드의 차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믿으세요. 제가 기업을 믿으라고 항상 하는 이유가 왜 믿으라고 얘기하냐면 어제도 말했죠?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장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하면 인건비 1천, 한국에서 인건비 뭐 450, 가나에서 인건비 월급 15만 원이에요. 그럼 영업이익이 어떻겠어요? 그죠? 네, 혜숙님 오시면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략 운영하고 기술력 있어. 기술력. 그러면은 내가 미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인건비 영업이익 안 나와요. 그죠? 0. 근데 한국에서 하면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10. 근데 가나에서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어때요? 플러스 60%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만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을 믿으라는 게 기업은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차익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예. 차익 거래가. 그러니까 제발 좀 기술을 믿고 기업을 믿고 그런 거를 해라. 우리가 빠졌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기회를 봐야 된다. 코스피 1400 갔을 때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돈 다 벌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저도 그때 이제 코스피 1400일 때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난 걸로 어머니 집 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오히려 좋다. 그죠? 오히려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VIP 방을 항상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률의 차이 때문이에요. 수익률의 차이.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해서 10% 먹을 거 10번이면은 요거를 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수화학 금양 이거 무료 방에서 받았어요. 무료 방송에서 받았어. 근데 얼마 갈 줄 몰라. 그래서 나 5% 먹고 팔았어. 10% 먹고 팔았어. 다 10% 먹고 팔았다 쳐요. 제가 실제 추천한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걸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얼마 갈지 대략 잡아서 35%씩 수익 냈어. 그러면은 누적 수익률이 어때요? 하나는 159고 하나는 1911%예요. 이래서 적중률이 중요한 거고 이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래서 어때요? 그죠? 적중률이 높으니까 지금 소개했던 종목이 다 갔잖아요. 그럼 연속으로 수익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사이즈가 커진 상황에서도. 그죠? 이게 10% 먹으면은 어때요? 1억이 2억 5천 됐어요. 그죠? 10%씩 10번 먹었어. 나는 무료방에서 받아서 이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거든. 그죠? 그냥 팔았어. 2억 5천 벌었다. 뭐 1억에서 2억 5천 됐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잘 버텼다 하면은 1억에서 2억 벌게 35%씩 먹었다면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35%씩. 10번이었으면은 20억이 됐다고요. 이게 1%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1%씩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으면 누적된 효과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방을 왜 가입해요? 그죠? 이런 효과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쁜데 나는 일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가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잘 되는데 그거 갑자기 때려치고 주식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더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잘하려고 저는 이거를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전문가를 하는 거고 대신 실력으로 저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요. 해숙님이 이 얘기를 했어. 해숙님이. 그죠? 해숙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원통형 배터리 좋아하셔가지고 9,000원부터 샀는데 11,000원대 다 나갔다. 못 믿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만큼 저는 노력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정방 보시고 무방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 수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매경 보시는 분들, MBN 보시는 분들 수익이 더 잘 날 수밖에 없어. 일반인 분들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훨씬 나은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정방은 제가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의 퀄리티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누적된 효과는 다르다. 예,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정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방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링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자,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MBN 홈페이지 가셔서 김병진 대표 또는 이제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1588-0648 방이동도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3개월 했을 때 31일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4개월이에요. 그죠? 1개월 하면 11일 추가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TCC나 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 저만 믿었던 분들은 지금 가입비 이상은 뽑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그 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남다른 퀄리티를 한번 좀 내보자고요. 그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저점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이고 저는 관심 보는 게 이 친구들인데 시총이 좀 레벨 다운이 됐을 때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게 등락률이 좀 있더라도 이 종목이 좀 전망이 그래도 밝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 오늘 방송 다 체크를 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내일장 매매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전준 살짝 보수죠.
들어오는 하반기 갈수록 좋고 아직 시총 1,000억짜리 기업들이 있어서 구체화된 이슈 나오면은 봐야 되고 정부 미래 먹거리 오늘 뉴스 기사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이 친구들 관련주들은 관심주에 정리해 두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